안녕하세요. 알파카 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BMW F10 M5 중고로 데려와서 현재 약 7,000km 정도 좀 주행을 했고, 이 시점에서 제가 예방 정비했던 거랑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 이 부분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제가 이런 수리나 예방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중고차 구매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참조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서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, 일단 이런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면 쭉 어떤 항목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, 그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, 누유 같은 경우면 미세 누유가 있는지, 더 심하면 뭐 누유가 있는지 이런 게 뭐 체크되거나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, 여기서 만약에 누유 같은 게 체크가 되면 웬만하면 거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엔카상에 누유 없음이라고 기록이 나와도 실제로 계약을 하려고 가서 보면 이렇게 서류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미세 누유가 체크되는 곳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물이 엔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었는데 이렇게 계약상에 이렇게 미세 누유가 체크됐었어요.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계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나중에 수리비가 든 것에 좀 영향이 많이 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누유는 없고 미세 누유도 체크되지 않는 모두 정상적인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성능보험에 기록이 돼야지만 주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면 요즘엔 중고차는 성능보험으로 보험 수리를 잘 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체크되지 않는 거 사시고, 누유가 체크돼 있으면 누유가 체크됐다는 걸 알고 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리해도 당연히 보험 수리가 적용이 불가합니다.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구매한 후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저는 대우 리데나 부분에 누유가 돼가지고 수리를 했는데요. 처음엔 대우 리데나 약간 말이 생소해서 좀 한번 참고하시라고 좀 적었습니다. 대우는 약간 디퍼런셜 기어의 약간 약어 그고, 리데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 리테이너의 그 약어인데, 그래서 그 정비사분들이나 이렇게 말하기 편하게 대우 리데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고,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후륜 구동 기반 그 차들의 부분에 좀 누유가 생기는 게 은근히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누유가 나타났고,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160만 원이 나왔어요, 거의. 그렇지만 저는 성능보험에서 양호, 즉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 처리로 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160만 원 견적이 들었지만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보험 수리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냉각수 누수 부분을 지금 보험 처리를 했는데, 참고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F10 M5에 들어가는 S63 엔진, 그러니까 뭐 F13 M6에도 동일하다고 좀 적용이 될 수 있겠죠?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S63 엔진의 고질병인데, 이게 뭐냐면 이 냉각수 라인 이 단열재 부분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. 엄청 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F10 M5나 F13 M6를 사신다고 하면 수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수리를 했는데 견적은 약 30만 원 나왔고, 이 부분도 보험 처리를 해서 돈이 들진 않았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 수리로 한 건 끝났고 일반적인 수리를 한 부분인데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계약을 했을 때 오일팬 쪽에 미세 누유가 된다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리를 해도 제가 비용을 제 돈으로 100% 청구해야 됐습니다.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재는 하진 않았는데 그 다음 정비를 한 부분이랑 같이 수리를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는 예방 정비로는 강화 로드 베어링을 교체해야 했는데요. 이거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아까 냉각수 누수와 똑같은 컨셉으로 X63 엔진의 고질병 중 하나인 그런 엔진 깨짐이 있는데요. 말 그대로 엔진이 파손됐으니까 엔진을 교체해야겠죠. 그러면 새 엔진 기준에는 거의 웬만한 국산차 새차 값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만만치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화 로드 베어링을 교체하라는 거를 그 많은 정비사분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예방정비로 이 부분을 교체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였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 로드 베어링 쪽에 이런 좀 이렇게 마모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다른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. 확실히 지금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서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견적 같은 경우는 약 3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뭐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일팬이나 교체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도 이렇게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서 들었던 비용이니 이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꼭 강화 로드 베어링으로 교체를 해서 사시는 게 좀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예방 정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휘발유 차량에 있는 특징 중 하나죠. 점화 플러그나 코일을 교체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교체를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드 배형을 교체하고 나서 급가속하고 좀 풀악셀을 좀 밟았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출력이 저하가 발생하는 경고등이 떠가지고 고RPM으로 쏘면서 달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었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아마 그 점화 플러그 마모가 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체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견적은 약 80만 원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오일 교환 중 이제 미션 오일만 하나 남아서 이 부분을 교환을 했는데요.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약 견적 90만 원 정도 나와서 이 부분도 오일을 교체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보험 수리 그리고 일반적인 수리 그리고 예방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유지비 같은 경우는 흔히 뭐 할부금, 뭐 기름값, 보험료 뭐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엔진 오일도 추가를 했는데요. 왜냐하면 M5 같은 경우는 엔진 깨지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방 정비하려면 오일도 약간 병적으로 자주 교체를 해야지만 끔 엔진도 무리가 안 가고 오래 타고 다닐 수 있다고 그런 카페나 글에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다들 3,000km 주기마다 지금 엔진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비 중에 하나라고 포함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주기는 3,000km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약 40만 원 정도 그 오일 교환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류비도 한 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F10, F5를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고 하루에 왕복 키로수가 약 60k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주말 근교도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 한 60km 달린다고 생각을 해서 보면 기름값은 약 한 달에 6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. 좀 안타깝게도 이게 좀 제가 혼자 좀 다닐 때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혹시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뭐 하시면 더 열심히 다닐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 6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평일에는 운행하지 않고 주말마다 운행한다 하면 기름값이 많이 적게 들긴 하겠죠.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. 당연히 자차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. 좀 절약을 하고 싶다 하시면 자차 보험을 들지 않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차 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 단독 사고를 빼면 보험료가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. 그 부분 같은 경우도.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수리한 부분, 그리고 예방 정비, 그리고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.